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장 Humoral Immune Response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적은 면역 반응에서 항체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또 FC 리셉터를 발현하는 세포들은 어떤 세포들이 있고 이들이 어떻게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사용될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학기 때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만 항체의 기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뉴트럴라이제이션 중화의 경우는 이런 바이러스 입자가 하나 있을 때 이 바이러스 입자에 항체가 결합함으로 해서 이 바이러스가 세포에 결합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것을 중화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항체가 중화를 일으키는 대상은 박테리아가 될 수도 있고 박테리아의 독소, 외독소 같은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압소닌화, 압소나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에 항체가 결합을 하고 나면은 이 매크로페이지가 이 FC 리셉터를 통해서 항체와 결합하고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를 식작용으로 제거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압소나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항체를 압소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압소닌은 이 컴플리먼트가 압소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입자에 컴플리먼트가 결합해 있으면은 매크로페이지가 컴플리먼트 리셉터를 통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식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능은 컴플리먼트 액티베이션, 보체 활성화가 됩니다. 박테리아가 하나 있을 때 여기에 항체가 결합을 합니다. 그 항체는 이 클래시컬 패스웨이를 통해서 보체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보체의 구성 성분들이 잘리기도 하고 또 서로 합체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마지막에 가서는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박테리아 표면에 끼어 들어갑니다. 그런 박테리아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이 구멍을 통해서 분출이 되니까 또는 유출이 되니까 박테리아가 죽게 되겠죠. 마지막은 이뮨 컴플렉스 또는 면역 복합체의 형성이 됩니다. 이 항원과 항체가 많이 있을 때 서로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격자 형태로 또는 그물망 형태로 결합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면역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이러면 항원의 운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면역 복합체가 형성이 되면은 매크로페이지가 FC 리셉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식작용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다양한 항체 개별형에 따라서 어떤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 몸에서 분포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다 정리를 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항체 개별형으로는 IgM, IgD, IgG, IgA, IgE가 있죠. 그리고 IgG 같은 경우는 사람은 G1, G2, G3, G4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기능상의 차이점을 보면 중화 반응, 뉴트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IgG와 IgA가 가장 잘 일으킵니다. IgG는 혈액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조직에서 할 수도 있죠. IgA 같은 경우는 이 모노머일 수도 있고 다이머일 수도 있는데, 모노머일 경우는 주로 혈액에 있게 되고, 이 다이머일 경우는 점막 표면에 분비될 때 다이머 형태로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 압소나이제이션을 보면은 IgG 항체가 압소나이제이션을 잘 일으킵니다. 그리고 ADCC는 IgG 항체가 또 잘 일으키고, 물론 이제 이런 그 압소나이제이션이나 ADCC를 보면은 IgG가 대부분이지만 IgM이나
뭐 IgA나 이런 것들이 약하게 관여하기도 하죠. 그 다음 마스트셀 표면에 있으면서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항체 개별형은 IgE가 됩니다. 그리고 보체 활성화를 가장 잘 일으키는 항체는 IgM, IgG가 되겠습니다. 분포상의 차이점을 보면 상피세포, 그러니까 점막 상피세포를 통과해서 점막 표면에 분비되는 항체 개별형은 IgA죠. 이때는 다이머 형태입니다. 그 다음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엄마에게서 태아로 전달되는 항체 개별형은 IgG인데 이 IgG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이 혈관에 있던 백혈구들이 조직으로 이동하죠. 그러면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니까 항체들도 혈관을 따라서 조직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물론 이제 이동한다기보다는 이제 확산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혈관을 떠나서 조직으로 확산되는 항체를 보면은 IgG와 IgA가 그런 것들이 됩니다. 이때 IgA는 모노머 형태로 이제 확산이 되겠죠. 그리고 시럼 레벨, 그러니까 혈청에서 이런 항체들의 농도를 측정을 해보면은 IgG 항체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IgA, 그 다음은 IgM이 됩니다. 이 IgE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이제 마스트셀이나 베이솔필 표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이제 IgD 항체 같은 경우는 B셀 표면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IgA가 어떻게 점막 표면에서 분비되는지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막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장점막의 내벽에는 이렇게 용모들이 많이 나 있죠. 그 용모 사이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크립트라고 합니다. 또 이 크립트의 아래쪽에는 파네트셀이라는 그런 세포가 존재하는데 이 세포는 줄기세포로서 이 장상피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네트셀 같은 경우는 엔티마이크로비얼 펩타이드 이런 걸 만들어서 크립트를 통해서 분비하기도 하죠. 이 IgA 다이머가 그 장점막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상피세포층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상피세포층을 통과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 크립트 아래쪽에 있는 장상피세포들은 이 폴리메릭 이뮤노글로불린 리셉터라는 그런 것들을 발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IgA 다이머하고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피세포층을 통과시켜서 점막으로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운반이 다 된 IgA는 장상피세포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이때 이제 폴리메릭 이뮤노글로불린 리셉터의 일부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폴리메릭 이뮤노글로불린 리셉터의 엑스트라셀러 도메인, 그러니까 세포 외 부분이 잘려서 IgA와 붙어서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시크리터리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보면 IgA 분자 둘이 있을 때 이 둘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J 체인입니다. 그래서 J 체인이 있는 상태로 여기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상피세포층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시크리터리 컴포넌트가 붙어 있는 상태로 이 점막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막에 일단 그 존재를 하게 되면은 박테리아의 독소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게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중화, 뉴트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감염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IgG 항체가 태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니오네이털 FC 리셉터라는 그런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단백질은 태반 표면에 발현이 되면서 IgG 항체하고만 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니오네이털 FC 리셉터 분자가 하나의 항체 분자와 결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 니오네이털 FC 리셉터와 항체의 FC 부분 이 결합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체 개별형이 우리 몸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IgG 같은 경우는 우리 온몸에 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혈액에서도 발견이 되고 온갖 조직에서 다 발견이 되죠. 뇌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태아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근데 태아에서 발견되는 IgG는 태아가 생산한 것이 아니고 산모가 생산해서 태반을 통해서 전달해 준 것이죠. IgM 같은 경우는 주로 혈액에만 존재를 합니다. 이 IgM은 오량체, 그러니까 펜타머죠.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커서 아마 혈관 밖으로 확산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IgA 같은 경우는 모노머는 주로 혈액에서 발견이 되고 다이머는 점막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또 눈물이나 또 모유와 같이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체액에도 IgA 항체가 분포를 하죠. 그래서 IgA 같은 경우는 노란색인데 주로 점막 표면에 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IgE는 마스트셀과 같이 분포하게 됩니다. 이 IgE는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피부 전체 부위와 또 점막 전체 부위에 이 주황색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피부 아래 그리고 점막 아래 부분에는 커넥티브 티슈라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에 마스트셀이 많이 분포를 합니다. 마스트셀의 역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생충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하는 것인데 기생충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이런 피부라든지 점막 표면을 통해서 기생충이 달라붙은 다음에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면 이 모든 부위에 기생충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부위에 마스트셀이 분포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IgE도 동일한 그런 분포 형식을 가지는 거죠. 그럼 커넥티브 티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나 점막 아래는 커넥티브 티슈라는 부위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결합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나 점막 아래에 있고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커넥티브 티슈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 이 피부나 점막 아래에서 다른 장기가 뭐 있을 텐데 그 장기와 그 피부 사이에 어떤 공간이 발생하겠죠. 그럼 공간을 이제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 채워주다 보니까 그걸 이제 커넥티브 티슈라는 이름으로 또는 결합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여기에 그럼 어떤 세포들이 많이 있느냐?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가장 많고 거기에 뭐 아디포사이트가 좀 있다거나 또 매크로페이지와 마스트셀이 거기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이 상피세포가 있고 상피세포 아래에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그래서 우리말로 뭐 기저막이라고 하는 그런 부위가 있고 그 밑에 커넥티브 티슈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라미나 프로프리아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 라미나 프로프리아는 커넥티브 티슈인데 점막에 있으면은 그 점막 아래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를 라미나 프로프리아라고 특별하게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고유판, 뭐 고유층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라미나 프로프리아에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있는 건 똑같지만, 그리고 뭐 마스트셀도 있지만 다른 면역 세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림포사이트, 플라즈마셀, 뭐 에오시노필, 매크로페이지 이런 면역 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기생충이 우리 몸을 침투할 때 이 피부보다는 점막으로 침투하기가 더 쉽겠죠. 왜냐하면 피부는 상당히 단단한 조직인데 비해서 점막은 피부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침투하기가 더 쉬운 부분이고, 뭐 기생충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도 점막을 통해서 많이 침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막 아래에 있는 그 커넥티브 티슈는 뭔가 면역 세포들이 좀 더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이 점막 아래 커넥티브 티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막 아래 커넥티브 티슈를 좀 더 그런 그 면역 세포들이 많은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미나 프로프리아라고 이름을 따로 부르는 거죠. 다음은 바이럴 트로피즘, 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감염하는 과정을 보면 바이러스 입자 표면의 단백질과 숙주세포 표면의 당단백질과의 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서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숙주세포 표면에서 바이러스하고 결합하는 그런 물질을 바이럴 리셉터라고 합니다. 바이럴 리셉터의 예로는 사이알릭 애시드나 ACE2, CD4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헤마글루티닌이라는 단백질이 그 표면에 있습니다. 그것이 숙주세포 표면에 사이알릭 애시드하고 결합하는 거죠. 이 사이알릭 애시드는 당의 일종이죠. 그래서 숙주세포 표면에 당 단백질이나 당 지질 이런 것이 있고, 거기에 사이알릭 애시드가 있으면은 독감 바이러스가 감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비드 19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있는데, 이것이 숙주세포에 ACE2라는 단백질과 결합을 합니다. 또 에이즈 바이러스의 GP120 같은 경우는 헬퍼 T셀의 CD4하고 결합을 합니다.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마다 특정한 바이럴 리셉터를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포에 다 감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세포에 제한적으로 감염하는 거죠. 그것을 바이럴 트로피즘, 향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화항체를 보면 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주는 그런 중화항체는 결국 이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이 바이럴 리셉터 사이의 결합을 막아주어야만 그 중화 반응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 때, 코비드 19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 때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백신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 백신 안에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넣어서 주사를 해주면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중화 반응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주는 거죠. 박테리아 감염에 있어서 중화 항체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 표면에 어디신이라는 뭐 단백질이나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는 이 어디신을 이용해서 숙주세포에 달라붙는 거죠. 그 예로 이제 나이제리아 속의 박테리아에 필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숙주세포 표면에 붙은 다음에 이 숙주세포 표면에서 증식하거나 또는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서 증식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테리아의 감염을 막아주는 중화항체는 여기 어디신과 숙주세포 사이의 결합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체의 다양한 기능들은 FC 리셉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FC 리셉터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gG 항체하고 결합할 수 있는 FC 갬마 리셉터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IgE하고 결합하는 FC 엡실론 리셉터도 하이 어피니티, 로우 어피니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또 IgA 항체하고 결합하는 FC 알파 리셉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면역 세포들은 이 다른 종류의 FC 리셉터들을 세포 표면에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FC 리셉터들은 항체와의 결합을 통해서 뭔가 신호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커먼 갬마 체인과 연결되어 있다든지 해서 신호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ITIM과 연결이 되어서 억제 신호를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앞에서 보았던 폴리메릭 IG 리셉터라든지 니오네이터 FC 리셉터 이런 것들은 비록 면역세포가 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FC 리셉터의 일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식세포가 가지고 있는 FC 리셉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페고사이트들이 FC 리셉터가 필요한 경우는 압소닌화가 일어날 경우입니다. 여기 박테리아가 있고 이 박테리아 표면에 항체와 보체가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FC 리셉터나 컴플리먼트 리셉터를 가진 매크로페이지가 여기에 결합을 하고 위족, 수도파드죠. 위족을 뻗어서 병원균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파괴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압소나이제이션을 가장 잘 일으키는 항체 개별형은 IgG입니다. 그래서 여기 IgG 항체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 매크로페이지는 FC 갬마 리셉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여기에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압소나이제이션에 관여하는 FC 리셉터는 FC 갬마 리셉터다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매크로페이지들은 FC 리셉터를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항체가 결합하기만 해도 FC 리셉터를 자극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럴 때는 왜 매크로페이지가 어떤 자극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매크로페이지가 있는데 FC 리셉터가 세포 표면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여기에 항체가 결합을 합니다. 이때 항체는 이제 항원하고 결합하지 않은 상태, 압소닌으로 작용하지 않고 그냥 FC 리셉터에 결합을 한다. 그러면 FC 리셉터에서 신호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신호의 세기가 별로 세지가 않아서, 충분하지가 않아서 이 세포가 자극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어떤 박테리아가 있고 여기에 항체가 많이 붙어 있을 때, 이때는 한 자리에 FC 리셉터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 있게 되죠. 그럼 여기서 신호가 각각의 FC 리셉터에서 신호가 발생하면은 그게 합해져서 좀 강한 신호가 돼서 이 매크로페이지를 충분히 자극할 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세포 표면의 수용체를 한 자리에 모아서 한꺼번에 강한 신호를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크로스 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뭐 교차 결합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NK셀이 가진 FC 리셉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NK셀이 FC 리셉터가 필요한 경우는 ADCC를 들 수 있습니다. 이 ADCC는 Antibody Dependent Cell Mediated Cytotoxicity를 줄여서 ADCC라고 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비정상적인 세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일 수도 있고 또 암세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비정상적인 세포 바깥 표면에는 뭐 바이러스의 항원이라든지 암 항원 이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체가
결합을 하겠죠. 항체가 결합하면은 Fc 리셉터를 가진 NK 셀이 그것을 인식하고 여기서도 이제 크로스 링크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NK 세포를 자극하는 거죠. 그 자극하게 되면은 NK 세포는 이 비정상적인 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이 과정이 ADCC인데 뭐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ADCC를 가장 잘 일으키는 항체 개별형은 IgG입니다. 그래서 NK 세포는 이 Fc 갬마 리셉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K 세포가 가지고 있는 Fc 갬마 리셉터 같은 경우는 뭐 Fc 갬마 리셉터 3, CD16 뭐 이렇게 좀 특별한 타입이 되긴 하지만 하여튼 Fc 갬마 리셉터를 통해서 ADCC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트 셀이나 베이서필이 가진 Fc 리셉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마스트 셀은 커넥티브 티슈에 존재하면서 기생충과 같은 병원균에 대한 방어 작용을 담당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마스트 셀은 하이 어피니티 FC 엡실론 리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gE 항체하고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이 결합하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이 FC 갬마 리셉터를 가진 매크로페이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IgG 항체가 병원균과 먼저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페이지에 있는 FC 갬마 리셉터를 자극하면은 페고사이토시스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마스트 셀 같은 경우는 IgE가 FC 엡실론 리셉터에 먼저 결합을 해 있다가 병원균이 들어오면은 자극을 받아서 디그래뉼레이션 같은 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스트 셀 표면에 IgE 항체가 많이 붙어 있다가 기생충과 같은 병원균이 들어오면은 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FC 엡실론 리셉터에 크로스 링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세포가 자극이 돼서 세포 안에 있던 과립이 방출됩니다. 그것을 디그래뉼레이션, 탈과립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포 안에 과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자극을 받고 나면은 과립이 다 방출이 돼서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그런 세포가 되어버립니다. 이 마스트 셀은 과립을 방출할 뿐만 아니라 각종 리피드 미디에이터나 사이토카인 이런 걸 분비해서 인플라메이션 또 일으킵니다. 그러면 다른 면역 세포들이 다 몰려와서 기생충을 죽이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마스트 셀이 원래 기능은 이렇게 기생충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는 것인데 요사이는 위생 상태가 좋아져서 기생충이 잘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스트 셀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가루 같은 게 들어오면 꽃가루를 병원균으로 착각해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이 꽃가루 알레르기와 같은 그런 알레르기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핵심 단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